갖다가 나무에 이렇게 남겨두는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이 늘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마 이런 풍경은 대한민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인문적 정신, 미래를 꽃피운다라는 제목으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금주는 성탄절 주간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잘 극복하여 주신 사장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장님 모두는 도전정신과 창의력적인 사고, 열정으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수고했다,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하시는 시간이 되고, 내년은 우리 모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한 해를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동서 고전 인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은 리더십 방향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후일에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자, 첫째 생각 나눔은 마음을 치유하는 인문학 편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일에 대한 성패가 좌우되는데, 어떤 일의 성패의 좌우는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 금주의 인문학을 생각하는 예의라 생각돼서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숭실대학과 김혜건 교수는 인문학의 영원한 고전은 성경이다고 하였습니다. 종교적보다는 인문적 정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기독교인도 인문적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성경을 이용한 독서 경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P 자기관리연구소 강규영 대표는 그가 이랜드에서 근무할 시에 업무 시작 전에 30분간 경건의 시간, quiet time에 성경을 읽고 느낀 것과 깨달은 것, 생활에 적용할 것을 기록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산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가로 하는 것이다. 무슨 단어를 넣고 싶을까요? 자,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사랑의 지향점은 삶의 회복이자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하고 먼저 베풀어라 하는 것이 예수의 그 사랑에 대한 지향점이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고1 때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많은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한테 매료돼 가지고 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랑에 대한 이성복 시인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제53회 현대문학상을 받은 이성복 시인의 저서 내 고통은 나무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해서 그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공감하죠?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말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굶더라도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이 건강을 잃으면 가족을 평생 돌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성복 시인은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 욕구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리더십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성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소명의식을 그리고 비전을 보여줬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인내와 정직한 성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공통적인 목적과 또 방향의 그런 꿈에 충실하였습니다. 이 리더십이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한 이야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의 백만장자들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내용 중에서 백만장자의 성공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다. 여러분들 무슨 단어를 넣고 싶습니까? 평등. 뭐요? 친절. 친절. 예, 여러 단어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스탠리 박사는 조사한 내용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승리하는 법을 익히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그냥 나눠보겠습니다. 정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시를 즐겨 지으셨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저는 어릴 적부터 정직하라는 가르침을 무척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VIP 고객 중에 월 한 150만 원 정도 사용하는 선배 고객이 있습니다. 그를 한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회사는 한 3개를 키웠지만서도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지 한 10년이 넘었고 거의 폐인이 된 분을 파마넥스로 건강하게 회복한 것도 평소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부스트도 전달하였고 그는 그의 별장에서 부인 이대 동창 친구들 모임을 할 계획이 있으니 그때 와서 부스트를 소개하라는 기회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직이 한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부정직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똑같이 1순위인데 자기관리라고 했습니다.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자기관리는 바로 1순위로 그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네 번째, 내조 외조 잘하는 배우자가 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에 에너지가 감소되고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을 세상이 이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자기 일과 직업을 사랑한다. 통솔력이 강했다.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성격이 있었다. 조직력이 있다. 자기의 아이디어나 상품을 파는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사된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예수의 제자 선택과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보상에 보면 12라인이 있었죠. 바로 12제자 중에서 7명이 58%가 어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당시 어부는 사업가였습니다. 고기를 잡고 가공하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4개 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부라고 하는 관념하고는 좀 다르죠. 능력 있고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잠깐만요. 이게 위에 뭐가 떠가지고 안 보여.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성장되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사학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는 리더로서 예수라는 말에 대해서는 리더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는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를 발견해내고 베드로를 첫 제자로서 호명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리더는 인재를 발굴하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거친 뱃사람 어부 시몬을 만났을 때 그의 심지가 굳건함을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했습니다. 게바라는 것은 뭐 높은 으뜸, 바위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게바로 부르면서 게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늪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의 약함을 알면서도 베드로의 약함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리더의 모습이 아니는가 생각합니다. 자, 예수가 그의 제자를 신뢰하는 것은 예수는 그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호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호명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를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한없는 신뢰로 그 꿈을 연결게 하였습니다. 예수가 제자를 선택하고 성장시킨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가진 것을 상대에게 주기 위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사랑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동기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통해 나의 마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유도 상대방에게 나를 주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도 내 관심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을 주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받으려고만 합니다. 사랑도 기브 앤 테이크라면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주기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면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참으로 우리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방향을 사랑에 대한 모습의 방향을 보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고
사람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얘기는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무심코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를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자, 여기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밑에 사다리 맨 밑에 보면 믿음. 믿음의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7개 강을 건너야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강, 덕의 강, 지식의 강, 절제의 강, 인내의 강, 경건의 강, 화목의 강을 건너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이익을 꾀하는 마음에서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 즉 이타심의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명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명상 하시려면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좀 가다앉고 왜냐하면 사랑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7개 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의미 있는 강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은 믿음의 덕을 가하는 생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덕행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덕은 올바른 생각을 의미하며 쉬지 말고 덕으로 장식해야 한다. 더욱 올바른 생각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은 덕의 지식을 가하는 생활. 덕행과 지식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참 지식이 없으면 참됨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러하면 덕행이 무의미하며 많은 공경에 빠지게 된다 합니다. 세 번째 강을 건너겠습니다. 이게 좀 누가 나누어서 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강의 너무 길고 힘들어서. 오소라 사장님 계세요? 네. 예, 오소라님 저 한번 좀 그대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강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지식의 절제를 가하는 생활. 진정한 지식은 범사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절제는 곧 절약과 제한의 생활입니다. 절제는 극기의 생활이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나 특히 청년 남녀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급격한 산업화로 자본주의의 가속화로 풍요로워지면서 정신문화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현대에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덕목입니다. 생활의 절제를 무시하는 마음에는 이거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명덕을 가질 수 없다. 자, 네 번째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가하는 생활. 절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 인내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가 없으면은 절제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도 굉장히 검소하다 이런 얘기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절제를 해왔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분들은 인내를 통해 뜻을 세웠습니다. 성공의 재료는 인내이며 인내는 영광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조금 반은 지났습니다. 강을. 자, 다섯 번째 오 사장님 읽어주실래요? 네.
인내의 경건을 가하는 생활. 경건은 천심을 의식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든 일을 할 때에도 쉴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도 하늘의 뜻의 임재를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를 계속해 실천하는 사람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사람을 귀하게 상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6번째 강을 건넙니다. 경건의 우애, 즉 화목을 가하는 생활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 일터에서 사람과 화목하여야 합니다. 화목이 없으면 이는 위선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이에게 허물이 있으면 겸허하게 그 잘못됨을 직접 이야기하여 화목이 깨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상처를 만들게 하고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것은 하늘과 사람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일이며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쓴 문인 홍자성에 쓴 책은담에서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감추어 가진 일을 캐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묵은 잘못을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있지 않는 거죠. 쾌념하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덕을 기를 수 있고 화를 멀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7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네요. 자, 오 사장님 부탁합니다. 네. 화목의 사랑을 가하는 생활.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종교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나폴레옹은 검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사랑은 은혜의 최고봉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예수를 배반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의심하다가 자기 욕심에 따라 예수를 팔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네, 가룟 유다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괴로워가지고. 자, 베드로가 사랑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 가르침은 성경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와 다를 바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결코 사랑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7개 강을 건너는 그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정합니다. 대학경 1장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있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수신제가에 대한 얘기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간관계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카네기는 얘기했습니다.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 수신하고 가족 사랑과 화목을 통해서 제가 하여 그렇게 할 때 사업 번창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사업 성장은 멈추어집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리더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네. 자, 둘째 생각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2011년 새로운 기회는 우리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걸그룹의 니즈를 키운 JYP 박진영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사업에도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2월 2일 날 데뷔를 했죠. 9인조 걸그룹 데뷔했는데 일본의 오리콘사에 1위 했고 전세계 107개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일본에서 중년들도 사로잡았다 했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세계 최고의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본에서 10대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는 오디션을 한국에서 와서 고된 훈련을 시키면서 그가 얘기한 게 연습조차도 즐겁게 생각하고 무대에서도 즐겁게 하면 최고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경영 철학은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실과 성실과 겸허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그랬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닌 매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재능이 꿈을 이뤄주는 게 아니라 과정의 결과를 만들고 태도가 성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다. 단점이 없는 것보다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박 대표는 성공한 차트 1위에 성공한 것에 대한 이유를 멤버들과 따뜻한 소통을 했고 지지해주는 리더십으로 니주 걸그룹을 육성했다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 폐업 인사말이 참 많습니다. 청운 편의점에는 2호선 낙선대역에 자리 잡은 편의점인데 얼마 전에 문 닫았습니다. 40년간 운영했던 음식점도 폐업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신일사원 채용이 줄어드는 회사가 늘어난 청년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제 대불황의 시작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도 불을 지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이 얼마나 기회의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제불 옆에만 있어도 뜨거워집니다. 21년 6스타를 향해서 성공은 곧 변화이다. 적극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열정도 사라진다.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가 없다. 연결의 힘을 믿고 끊임없이 이동 연결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새해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여 꼭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23분에 끝나는 걸로 원고를 마무리했는데 이상하게 좀 길어졌습니다. 사람, 이복수, 세계문인협회 회원이신 이복수 시인은 아버지 제게 한번 말씀하셨지. 사람답게 살기가 가장 어렵다고. 어머니 제게 늘 말씀하셨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나는 가끔 생각하지. 부자로 살아야 사람다운 거라고. 이상 내년에 또 여러분 많은 부자의 꿈을 꾸시고 함께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문학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유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네요. 네, 부자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네, 옛날엔 몰랐는데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다는 걸.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훌륭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정옥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시간이 얼마 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의 아름다우신 공지 언니 김미선 사장님 모시고 빠르게 공지사항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김미선 사장님. 이미 화면.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공지사항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스킨 라이브가 지났고 그렇지만 여전히 누스킨 라이브와 연결된 정기구매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 신규 정기구매 가입자들을 위해 혜택이 있으니까요. 회원분들께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캡틴 스타트업 초대 세미나가 12월 23일 이번 주 수요일 저녁 9시 구현진 사장님을 초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와이 트립방 이번 주 미션은 초대 3명입니다. 구현진 사장님 초대 세미나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마지막 초대 세미나죠. 그리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회사 공지사항에 12월 18일에 제품 이벤트 공지사항이 어마어마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이고 내일이 22일인데요. 22일 날 10시에 시작되는 3가지 패키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TR90 쉐이크 내 맘대로 3+1 이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TR90 트라이얼 패키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트라이얼 패키지랑 또 쉐이크 내 맘대로 패키지를 함께 구매하면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시는 TR9 프리워크아웃 2개가 증정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TR90 파워 스타트 패키지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보시고 자세하게 받으시고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우리 사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시는 우리 회원분들께 이 기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지 언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사진 찍고 그리고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소라 사장님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신데 오소라 사장님의 포즈를 따라서 사진 찍어보도록 할게요. 세상 부담스러워. 너 어떻게?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안 보여. 이거 뭐죠? 이거 턱에다가 마이크. 마이크. 어디 봐요. 뭐예요? 입을 벌리시고 찍으시는 거라고. 네, 마이크를 이렇게 된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숲속에 저기 같아. 이제 홀드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음 장이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오늘 더 캐피 라이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오소라 사장님이 김미선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